1977년 8월 30일 사남매의 싱글맘 베기 호지스는 영국 런던 북쪽에 위치한 엠필드라는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녀는 유독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주택을 매입했고 이사 당일 이상한 일을 겪게 되는데 둘째 딸 자넷의 비명소리에 방으로 달려간 베기. 공포에 질린 자넷은 자신의 침대가 저절로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는데 다음 날 이번에는 자넷과 동생이 동시에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서랍장이 갑자기 방문 쪽으로 미끄러지고 있었던 것. 베기는 놀란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서랍을 원래 위치로 밀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알 수 없는 노크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고 도둑이 들어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던 베기는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되고 집에 온 경찰관 눈앞에 펼쳐진 미스터리한 광경. 갑자기 물건들이 움직이는 바람에 심지어 자넷의 몸도 공중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다. 자넷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I'm invisible. You're invisible? Why are you invisible? So much H-O-S-T. 2 weeks before I died, I went blind. Then I had an hemorrhage and I fell asleep and I died in a chair in the corner downstairs. 의문의 목소리는 자신을 빌 홉스라고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빌은 베기의 가족이 이사 오기 전에 이 집에 살았던 남자였다. 가족 없이 혼자 살던 빌은 집에서 병으로 사망했고 시신이 오랫동안 쓸쓸히 방치되면서 집 또한 싼 값의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그 뒤로도 약 2년간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유령의 장난이 아니라면 이 모든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017년) 아일랜드 코르크시의 한 중학교. 활기찬 분위기 속 아이들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그날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시각. 어느덧 학교에도 밤이 찾아오고 새벽 3시. 새벽 3시. 아무도 없잖아. 고요하기만 했던 복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뭔 소리야? 아무도 없는데 정말 소리인 거잖아 이게 뭐야? 그러나 이런 기이한 현상은 며칠 뒤에도 계속되었는데 그래서일까 학생들과 교사들이 복도를 지날 때면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이 물건이 혼자서 움직이거나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거나 수상한 인기척이 있거나 뭔가 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맞아요. 세계 유명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을 쭉 살펴보면 한 7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물건이 사라진다. 두 번째, 물건이 공중에 뜨고 날아다닌다. 그치 아까 봤던 거. 세 번째, 악취가 난다.
악취. 그리고 뭐 전파 간섭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까 모니터. 맞아요. 다섯 번째 아무도 없는데 뭐 발소리가 들린다거나 노크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누군가 나를 뭐 밀었다거나 이렇게 문지르고 지나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가 갑자기 끊긴다. 뭐 이런 식의 공통점이 주로 많이 얘기되곤 하죠. 아, 7가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는데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특정 장소가 어떤 역사,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목격자가 적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조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아까 영상에서 와인잔이 쇠잔 조각 났잖아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여러 알려져 있는 다양한 예가 있는데요. 바로 공명입니다. 공명? 공명? 공명이란 특정 고유 진동수를 지닌 물체가 그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힘을 주기적으로 받을 경우 진폭과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 와인잔을 공명으로 깰 수 있다? 와인잔을 공명으로 어떻게 깰 수 있을지 다빈치 노트에서 직접 실험해봤다. 먼저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부터 측정해보기로 했다.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는 주파수 측정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다는데 과연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는 312와 323. 같은 브랜드의 동일한 제품이라도 고유 진동수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와 동일한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시키면 그런데 방이 없는데? 무언가 잘못된 듯 출력을 더 높여보는데 과연 깰 수 있을까? 움직인다. 슬슬 움직인다. 떨린다. 와인잔이 깨졌다. 와인잔 깨는 이 공명 실험도 사실 비싼 와인잔일수록 더 잘 깨지거든요. 그럼 왜 그렇죠? 크리스탈 와인잔이라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규칙적인 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서 단순하니까. 예,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그 고유 진동수가 굉장히 깔끔하게 책정될 수 있거든요. 아주 좁게. 그러면 이제 오히려 잘 깨져요. 그런데 유리는 대개 크리스탈이 아니라 비정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러 진동수가 합해져 있는 진동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 실험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아마 비싼 와인잔 깨셨을 거예요. 와인잔뿐만 아니라 공명으로 깰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나요? 글쎄요, 깬다기보다는 그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미국. 그 타코마라는 협곡에 걸쳐 있는 다리가 있는데 바람이 불었는데 다리가 점점 이 진동이 커지다가 결국 다리가 무너져 내린 동영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람만으로요? 예. 어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불이 봐.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때 바람이 굉장히 셌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요, 그게 정확히 만약에 다리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아까 우리 크리스탈 와인잔 얘기한 것처럼 깔끔하게 딱 하나의 진동수로 정해져 있다면 사실 아주 강한 바람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바람이 사실 어떤 주기적으로 불었다 안 불었다 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똑같은 속도로 불어도 이 다리에 이 위아래 방향으로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걸 플러터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플러터 현상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와
다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유 진동수랑 맞아지면 네. 그러면 이제 점점 진폭이 커지는 너무 거죠. 무섭다 근데. 그래서 대형 건축물을 공사를 할 때는 고유 진동수가 하나로 안 떨어지게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를 해서 그래야겠다. 설계를 할 때 많이 고려를 합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그렇죠. 이렇게 다리가 무너지거나 컵이 깨지는 건 사실 특수한 상황에 가까운데요.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는 사실 뭐 집안에서 물건이 흔들리거나 움직이거나 떨어지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폴터가이스트의 원인은 바로 미세한 진동입니다. 미진. 운동이요. 영국의 맨체스터 박물관에 스스로 움직이는 석고상이 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상이다. 저거는 정말 유명한, 저는 알고 있었던 거. 박물관 그래요? CCTV에 포착된 놀라운 장면. 오시리스 상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야, 움직여. 하나만 움직여, 지금.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움직임들. 마네킹이 돌아가고 인형이 움직인다. 심지어 미스터리한 이 현상들 역시 미세한 진동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다빈치 노트에서 직접 실험해봤다. 실제 오시리스 상과 똑같은 크기인 25cm의 동상을 준비. 그리고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 재현을 위한 핵심 포인트. 맨체스터 박물관의 환경과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해 실험을 방문객들의 정말. 발걸음 진동을 대신할 특수 진동기를 설치했다. 모든 실험 준비 완료. 특수 진동기를 통해 초당 7mm 진폭의 미세한 진동을 발생. 실험 동상 역시 보이지 않는 미세 움직임을 고려해 6배속으로 관찰해 보기로 했다. 그때 보이시나요? 미세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동상의 움직임. 확실한 비교를 위해 6배속보다 4배 빠른 24배속으로 돌려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미세한 진동이 만들어낸 동상과 바닥면 사이의 마찰력으로 동상은 거의 반 바퀴를 스스로 회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니 마치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의 비밀은 바로 미세한 진동에 있었다. 이게 밤에 안 일어나고 이제 주로 이제 낮 시간에 저렇게 이제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감시 카메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확인돼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기로 저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또 이제 근처에 차가 다니고 하니까 그 진동 때문에 이쪽이 특별히 맞게 흔들려 가지고 얘만 이렇게 좀 돌아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낮에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 만약에 밤에 돌아갔다고 해보세요. 괴담 사람 나오죠. 난리 나지 난리 않겠어요? 나오죠. 아, 이게 뭐 파라오의 저주니. 그치. 뭐 사람들 막 다 막 무슨 그치, 뭐 역사 다 제목 바치고 끌어다와가지고, 막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마침 낮에 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뭐 저주다, 뭐 파라오의 악령이 씌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왜 이러지? 라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 원인이 논리적으로 밝혀지는 거죠. 이게 신기하다. 뭔가 한 포인트로 완전 과학적 설명이 되는가 하면 또 완전 또 미스테리하게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꼭 겹쳐야 조금 더 이 현상들이 신기하고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연히 꼭 겹쳐야지.
이거 들어봤는데 고등학교 그죠? 과학 시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 과학 시간에 들어봤어요. 보일의 법칙, 네. 샤를의 법칙. 맞아요. 샤를의 법칙은 뭐냐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그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같이 증가한다는 법칙이에요.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럼 기체들끼리 충돌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압력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부피가 더 커지죠.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 열기구 한번 타보셨어요? 에드벌룬. 열기구. 그렇죠. 다 축 처져 있잖아요. 축 처져 있다가 그 열기구를 띄우기 위해서는 뭐를 하죠? 불 켜죠. 불을 켜죠. 맞아요. 가열을 하죠. 맞아요. 그럼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 기체들이 활동이 증가를 하면서 부피가 증가를 하겠죠. 열기구 맨 위에 보면 구멍이 나 있어요. 예. 그 열기구 위쪽으로 이제 그 증가한 부피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가벼워지는 거죠. 아,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기구가 뜨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는 컵의 비밀은? 다빈치 노트에서 실험을 통해 직접 재현해 본다. 움직이는 컵의 비밀은 바로 이곳에 있었다. 홈이 있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 컵의 바닥에 기체 분자가 갇히게 되는데 이때 컵 안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열 에너지가 바닥까지 전달되는 것. 아, 어묵을. 맞아. 그래. 맞아. 차가운 국물에는 안 움직였어. 그리고 중국집에서 뜨거운 차 같은 거 그렇죠. 보여줄 그러면 때 움직여요. 그래도 움직였었어요. 맞아요. 그 과정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준비했다. 열을 이용한 특수 장비 열화상 카메라. 야, 이거 촬영을 했네요. 열화상. 열 에너지의 이동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 찬물은 안 움직여요. 아, 맞아. 냉수는 안 돼. 뜨거운 물이야. 우리 진짜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최첨단이에요. 물 붓는 거 가지고 정도 반응. 이것까지. 아래까지 전달된 열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부피와 압력을 커지게 만드는데 이렇듯 부피와 압력이 증가한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컵을 들어올리게 되고 그 틈으로 기체 분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컵이 혼자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다. 신의 장난인가? 과학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미스터리한 폴터가이스트 현상. 다빈치 실험 노트 결과 폴터가이스트에도 과학 코드는 숨어 있었다. 와우. 이건 인정이다. 그렇죠. 그리고 매번 겪으면서도 이거 뭐지? 그냥 하고 말았는데 뜨거운 물일 때, 뜨거운 국물일 때. 깔끔하네요. 샤를의 해결이 법칙이었어요. 깔끔하네. 샤를의 법칙이었어. 음식집에서 저런 현상이 제일 많이 일어나죠. 솔직히 집에서보다는 네. 집이에요. 왜 그럴까요? 알겠어. 그 식탁이 재질이 달라요. 식탁의 제재? 아니면 그거 아니에요? 되게 반들반들. 그 그릇 있잖아요. 그 그릇. 약간 초록색, 흰색 섞인 그 그릇. 그렇죠. 거기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분식집. 분식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럼 손님들이 다 먹고 갔을 때는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하죠? 직원들이 치워야죠. 뭘로 치우죠? 걸레로 행주로. 닦잖아. 걸레로 네. 닦죠. 젖은 행주로 닦는데 물기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님이 바로 오면은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맛집에서 더 많이 움직이겠네요. 보통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맛집에서 이걸로 보자. 손님들이 많이 나가니까. 어디까지 가나? 닦고 왜 바로 손님이 아니야? 해산율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네. 아, 계속. 집에서 잘 안 일어나는 거는 우리는 보통 아침을 먹고 한참 있다 딱 정리를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다 말라 있고 점심 먹고